자, 이것이 MySQL이다. 10장 스토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좀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편한 장이 될 겁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밍 자체 기능, 우리 7장에서 배운 거죠. 7장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기능을 이번 장에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볼 테니까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볼까요? 자, 10장 스토어드 프로그램 교재를 펴시면 교재 413페이지죠. 413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그램은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리고 스토어드 함수, 트리거, 커서 네 가지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스토어드 프로그램은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함수, 트리거, 커서 네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테니까 먼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토어드 프로시저예요. 저장 프로시저라고 부르는 DB 툴도 있고요.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가장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애들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이 뭐 하는 애냐면은 애는 아니죠. 뭐 하는 개체냐면은 일반적인 쿼리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요. 쿼리를 묶어서 쓰는 거예요. 쿼리를 복잡한 쿼리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건데 얘는 또 게다가 뭐가 되냐면 프로그래밍 기능까지 돼요. 프로그래밍 제공을 기능해서 뭐 우리가 7장에서 배웠던 뭐 if문, 뭐 반복문 이런 게 제공되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DB를 조회할 때 프로그래밍 기능까지 추가해서 조회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실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은 지금 우리 소개한 스토어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실무에 진출하거나 실무에서 일을 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이번 장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재 415페이지부터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먼저 스토어드 프로시저 나오죠.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쿼리문의 집합입니다. 쿼리문의 집합으로 어떠한 동작을 일괄 처리한다, 한 번에 처리한다,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 보면 MySQL에서 도움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reate procedure. 나머지는 사실 안 써도 되고요. create procedure,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 주고요.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역시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 만드는 건 복잡하지 않으니까 하나씩 봐볼까요? 자, 형식을 먼저 볼게요. 형식은 우리가 7장에서 나왔지만요, 이제 확실하게 델리미터 얘를 사용을 해야 돼요. 델리미터 달러 하고 마지막에 델리미터 세미콜론. 이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안에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 SQL 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SQL문의 끝은 뭐죠? 세미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뭐죠? 이 프로시저의 끝인지 쿼리문의 끝인지 헷갈리니까 이 프로시저의 끝은 여기까지다 이런 의미로 델리미터 달러 바꾸고 엔드 달러면 여기까지 프로시저를 이제 하나로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세미콜론을 실컷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끝나면은 다시 세미콜론으로 바꿔놓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 때 이거는 그냥 늘 항상 써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할게요. 델리미터 달러 하고 델리미터 세미콜론 하고 엔드 달러 이 안에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 볼까요? create 프로시저하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을 제가 여러분 마음이죠 하면 되고 in 또는 out 파라미터,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결과를 돌려줄 수도 있고, 그게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begin, end 사이 이 안에 여러분이 한 번에 처리할 SQL 프로그램을 쭉 여기다 코딩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뭐까지 된다고요? 프로그래밍 기능까지 추가해서 여기다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형태네요. 자, 직접 만들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워크벤치에서 접속할까요? 자, 교재 416페이지 있죠. 밑에 있는 코드를 제가 당연히 코딩을 다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저는 복사해서 쓸게요. 당연히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코딩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복사해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죠. 요게 만드는 건데 델리미터 달러 그리고 델리미터 세미콜론 그리고 엔드 달러 붙이라 그랬죠. 이거고 지금은 한 줄짜리 스토어드 프로시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으로 여기 유즈하고 드랍 프로시저 이걸 쓸 건데 이거는 혹시 제가 이제 지금 만들다 잘못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까 하면은
기존 거를 드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f exists 하면은 이게 만약에 있으면 삭제되라. 프로세스를 지워라. 그리고 새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니까 요거는 사실 없어도 돼요. 깨끗하게 하려면 확실히 전에 만든 적이 없다면 없어도 되지만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만들 거니까요. 요거를 그냥 써주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 부분은 설명 안 할 거예요. 다 설명 안 하고 요거 설명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핵심이 뭐죠?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안에 있는 얘네들이죠. 이 구문이 핵심 구문이죠. 하나예요. 하나짜리. 그러니까 이거 한 줄짜리가 아니라 앞으로 10줄, 100줄짜리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프로시저가 만들어졌어요. 또 실행이 돼요. 왜? 드랍 프로시저 있으니까. 실행하면 이제 그 다음에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 얘는 좀 만들어져만 있는 거지 실제 실행된 거 아니에요.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하면은 만들기만 한다. 실행은 안 한다. 그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콜문으로 실행하면 돼요. 콜하고 저장 프로시저 이름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때 이 프로시저 안에 내용인 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문제없이 잘 수행이 됐네요. 지금은 한 줄짜리지만 앞으로 요 한 줄이 두 줄, 세 줄, 100줄까지 늘어날 수 있겠죠. 자, 또 이어서 볼까요?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 수정하는 거는요, alter 프로시저 됐죠?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다시 프로시저 내용이 정의가 되고요. 삭제하는 건 뭐죠? 드랍 프로시저 하면은 프로시저 그 내용이 당연히 프로시저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매개 변수 사용이에요.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매개 변수와 파라미터는 같은 말입니다. 자, 매개 변수 사용할 때요. 입력 매개 변수는 이 프로시저가 받아들이는 매개 변수에서 in하고 입력 매개 변수 이름하고 그리고 데이터 형식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말이 좀 길게 나왔는데 in하고 매개 변수 이름, 데이터 타입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 매개 변수를 값을 넘길 때는 아까는 콜하고 프로시저 이름만 나왔죠. 거기다가 전달할 값을 가로 안에 넣어서 전달하면 됩니다. 되죠? 조금 이따 실습해서 확인해보고 이 형식만 먼저 확인해볼게요. 형식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매개 변수는 뭐냐면은 이 프로시저가 실행되는 그 결과물을 다시 돌려줄 때예요. 그래서 출력 매개 변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out하고 출력 매개 변수 이름, 데이터 형식 이렇게 되면은 출력 매개 변수를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써요. 사용할 때 콜하고 프로시저명하고 아까 값은 그냥 넘겼지만 골뱅이하고 변수명을 쓰면 이 변수명에 아니 출력 매개 변수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넘겨요. 여기다가 값을 넣어가지고 결국 이 골뱅이 변수명 여기에 값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로시저에서 실행한 다음에 이 변수명에 값을 다시 넣으면은 이걸 왜 받았냐면 제가 이거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셀렉트 변수명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출력 입력은 in, 출력은 out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실습에서 하면은 별로 간단하니까요. 별거 없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7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SQL 프로그래밍 기능이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서 100%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요.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 자체가 그냥 중지해버리죠. 그렇지 않고 제가 오류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7장 후반부에서 declare action handler for 오류 조건 처리할 문장 요 구문을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류 처리하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사용자가 오류 처리를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직접 코딩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당연히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코드하고 돌려보고 오류 잡고 이런 거죠. 스토어드 프로시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실습 1번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게 쭉 만들어 놓은 내용이니까요. 실습 1번을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코딩하시면 좋고요. 저는 당연히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수업 진행해보죠. 실습 1번. 교재로는 418페이지네요. 자, 우리 SQLDB를 초기화시킬까요? SQLDB 어떻게 했죠? 파일에 오픈 스크립트에서 얘 한번 실행해줄까요? 그럼 깨끗하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됐고 닫아버리죠. 닫고 자, 새 쿼리창 열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을 해보죠. 교재 419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가장 간단한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같이 해봤고요. 이제 입력 매개 변수가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한번 사용해보죠.
419페이지에 있는 1-1 예제입니다. 입력 매개 변수는 자, 트러시에서 붙여놓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입력 매개 변수가 있는 프로시저인데 보시니까 create 프로시저하고요 in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매개 변수 이름이에요. 여기 제가 주해준 거예요. 제가 in하고 하면은 데이터 타입은 바40 그러니까 얘가 일단 호출할 때 보세요. 조간호에서 이렇게 호출했죠. 입력 매개인데 이거를 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네임이 일로 들어와요. 조간호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셀렉트 발표하고 쭉 해서 매개 변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원래는 이렇게 조관우 조관우 이렇게 써도 돼요. 매개 변수 없이.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때요? 조가는 거 아니라 만약에 이승기를 찾겠다. 그러면 또 짜야 되죠. 프로그램 또 짜야 돼요. 새로 또 만들어야 돼요. 뭐 유저 프로시저 2, 3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어떻게 프로시저를 다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이름은 입력받겠다 이런 의미죠. 사람 이름 입력받고 입력받은 값 가지고죠. 이걸 입력받은 값 가지고 처리하면은 조가는 그냥 여기가 이승기라 바꿔야 되죠. 이승기. 그럼 이승기에 대해서는 이거 다 이해되시죠? 임재범에 나오는 임재범 하면 임재범에 대해서 조회가 되고 이렇게 요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그래서 입력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죠. 자, 실제 프로세스 만들고요. 실행하면 이제 임재범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바꿔주고 이제 또 조관우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조관우 이 바꾼 대로 다 실행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네요. 자, 지금 입력 매개 변수를 제가 하나만 만들었죠? 이제 2개짜리 입력 매개 변수 볼까요? 1-2죠. 419페이지 1-2에 나오는 2개짜리. 2개짜리도 뭐 똑같겠네요. 자, 보시면 밑에 크죠? 보시면 자, 저장 프레스 2로 했고요. 이제 나머지 이거 안 읽을게요. 안 읽고 이제 유즈 프레스 2고 콤마로 분리하면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더 안 이뻐서요. 이렇게 하면은 입력 매개 변수가 정확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저의 아마 출생연도랑 유저의 키를 2개를 받는 것 같아요. 2개를 받고 출생연도와 키 2개를 받았죠.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셀렉트 별표 상태 탭에서 입력받은 출생연도보다 이후에 태어나고 그리고 키도 더 크고 입력받은 것보다 그런 사용자들을 조회하는 저장 프로시저네요. 넘길 때는 당연히 값 넘겨서 콤마로 분리해서 2개를 넘기면 되겠습니다. 역시 실행해 볼까요? 쉽네요. 저장 프로시저 만들었고요. 호출할까요? 콜로 호출하면 이제 이렇게 되네요. 2명인 것 같아요. 2명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조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 매개 변수 보죠. 입력 매개 변수 됐고요. 이제 2개까지 했으니까 뭐 10개짜리, 100개짜리도 할 수 있겠죠. 100개짜리는 할 일은 없겠지만 자, 출력 매개 변수를 또 해볼까요? 자, 역시 복사해서 교재 420페이지죠. 420페이지. 저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지만요. 여러분은 코딩을 직접 해보시면 조금 오래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자, 출력 매개 변수 용도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 매개 변수 형식은요. in 대신에 out이라고 쓰면 돼요. 자, out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출력 매개 변수는 out은 이 out 밸류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이 out 밸류를 이 안에서 어딘가 값을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select하고 into 하면 select into 하면은 요 결과가요.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값에 들어가요. 요 지금 변수 안에. 그러면 이 변수를 우리가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장 프로세스는 용도가 뭐냐면요. 값을 입력하고요. 입력하고 가장 맥스 값. 그러니까 id가 1, 2, 3, 4 증가하게 하는 테이블이거든요. id가 오토 인크리먼트로 1, 2, 3, 4 증가하게 할 거고 그 증가한 최대값, 그러니까 마지막 값을 한번 알려주는 간단한 저장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를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얘가 정의됐죠?
문제 밑에 오류 안 날 거예요. 확인해 보죠. 오류 없이 잘 됐는데 이제 요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테이블이 테스트 TBL인데 지금 SQL DB는 테스트 TBL이 없어요. 이 테이블 사용하잖아요. 인서트도 하고 셀렉트도 하잖아요. 테스트 TBL이 아직 없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실행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도 저장 프로시저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 프로시저는 없는 테이블로 해도 돼요. 대신 이거 지금 실행한 거예요? 만들어 만든 거예요? 만들어져만 있는 거죠. 얘가 실제 실행될 때 콜 호출할 때는 필요한 거죠. 이게 있어요. 안 그러면 오류 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생성하는 시점에서는 테이블이 없어도 되지만 얘를 콜 호출할 때는 그때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저장 프로시저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도 돼요. 이제 테이블 만들어 볼까요? 아주 간단한 테이블이에요. 아이디와 텍스트만 있는데 아이디는 자동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 저장 프로시저가 뭐 하는 역할을 해요? 데이터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아이디, 입력된 아이디 값을 계속 반환해주는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자, 얘를 이제 호출해 볼까요? 호출해서 같이 한번 사용해 보자. 자,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할 때는요, 이제 출력 파라미터죠. 출력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자, 호출할 때요, 이제 값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음엔 이 앞에는 뭐죠? 얘는 이 값은 넘겨받아요. 테스트 값이라고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아마 인설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넘겨받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아웃 밸류는 아웃이니까. 얘가 다시 돌아올 때 골뱅이 변수로 받아요. 그래서 이 변수도 제가 지어준 거예요. 이 변수에 결과값을 넣어서 그 다음에 사실 끝내는 게 아니라 셀렉트 문야 이런데 이 변수를 활용하는 거죠. 실행해 볼까요? 를 실행하면 1 입력됐죠? 또 실행해 볼까요? 2, 3, 4 증가하겠죠? 2 되셨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호출해서 이 값을 넣고 여기는 지금 마지막 최대에 들어간 ID 값, 증가한 ID 값을 반환해서 제가 출력한다. 이런 저장. 사실 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방식을 알려드린 거죠. 출력 매기면서 쓰는 방식과 뭐죠? 나중에 테이블을 미리 정의 안 하고 나중에 정의해도 된다. 그 방식. 그리고 출력 매기면서를 사용하는 방법. 그 변수에다 넣어 사용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해본 거고 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제는 if else문 한번 써볼까요? if else 쉽죠? 이 421페이지네요. 우리 전에도 배웠었는데 if else 한번 사용해서 보죠. 자, 코드 붙여놓보자. 저장 프로시저에서 뭘 받죠? 사용자 이름을 받네요. 입력 매기면서로 받아서 이게 뭐 하는 거죠? 이 사용자의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if는 뭐죠? 전에는 요것만 출력했는데 if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if into b여가 뭐죠? declare b여 into 하면 변수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b여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b여를 여기 넣는 거죠. 셀렉트하고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화면에 출력되잖아요. 그냥 이게 없으면 그냥 셀렉트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출력되는 건데 얘가 있으면 화면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얘를 결과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변수에. 그래서 이 변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지 젊은지 이렇게 확인하는 저장 프로세스입니다. if문으로 이렇게 구분했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한 게 아니라 이제 정의했죠. 정의하고 실행할 때는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죠. 사용자 이름을 넣어서 실행.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이승기 볼까요? 이승기 같은 친구는 호출하면은 이 친구는 아직 젊은 친구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 else, and if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문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케이스문으로. 자, 케이스문으로 사용자 이름을 입력받고요. 얘는 이번에 사용자의 띠 있죠? 무슨 띠인지, 원숭이 띠인지, 닭 띠인지 이런 거를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 역시 입력 매기면서 뭐 받았어요? 사용자 이름을 넘겨갔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 준비했네요. 출생연도하고 띠. 그리고 방금하고 비슷하죠? 한 다음에 이번에는 띠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B2어에 따라서 케이스, AND 케이스. 여기서 when 나누기 12가 0이면 이제 원숭이 띠부터 되는 거예요. 원숭이 띠, 닭 띠, 개 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그냥 양 띠가 되겠어요.
그래서 12로 나눠서 0이냐? 그러면 원숭이 닭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 띠라는데 뭐죠? 이 변수에 방금 결정한 거를 값을 대입해서 출력을 하면 되죠. 셀렉트로 해서 버의 띠는 뭐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자, 먼저 선언 먼저 할까요? 정의죠, 정의. 자, 저장 프로시저 케이스 PROC라고 정의하고 호출해 볼까요? 이제 사용자 이름 김범수 호출하면 이 친구는 양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볼까요? 임재범 할까요? 임재범. 자, 이번은 토끼띠네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 한번 써볼게요. 반복문. while문 기억나시죠? 7장에서 배웠던 거요. 자, 반복문 쓸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구구단 있죠? 구구단을 한번 테이블 출력할 텐데, 구구단을 화면에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요. 구구 테이블이라고 테이블 만들어서요. 이 테이블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해볼게요. 자, 먼저 구구단 테이블 만들까요? 구구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냥 텍스트 100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쭉 1단, 2단 한 단씩 가로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시저, while 프로시저로 만들까요? 자, 이 프로시저 만드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주석을 읽으면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스트링 준비하고요. 문자열 100. 아마 이거 str를 이따가 인서트 시키겠죠? 그리고 i와 k, 9단위니까 2는 2, 2, 4 이렇게 해서 ik 변하는 게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고, 그리고 i는 2부터 2단부터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while문이니까 10보다 작으니까 9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9까지 이렇게 하고 또 안에 while문 또 있네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 중복 while문이죠. 중복 반복문이죠. 그래서 while문 또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맨 밖에는 뭐죠? 단위 바뀌는 거예요. 2단부터 2, 3, 4 요 밖에도 while문 있죠. 여기는 2단, 3단 이렇게 변하는 거고 2단 중에서 또 뭐가 돼야 돼요? 2단에 1은 2, 2, 4에서 9번 되죠? 그거는 이거 이렇게 봐요. 뒤에 거 1은 2, 2, 4 이렇게 해서 스트링을 어떻게 했어요? 스트링에다가 1은 2 그러니까 str에 계속 첨가하는 거예요. 1은 2 아까 했잖아요. 처음에 비었으면은 비인 거에다가 1은 곱한 게 2 이렇게 글자가 써서 스트링 만들고 한 번 더 들면 또 거기다가 2, 2, 4에서 1은 2, 2, 4, 2, 3, 6 쭉 옆에 붙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 만들면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단위 증가하는 거 단. 3일은 3이 되죠. 그러면 3일은 3, 2, 6, 3, 3, 9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4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 단을 만들고 끝나면은 인서트 문으로 아까 준비한 구구 테이블에 인서트 시키면 됩니다. 자, 정해 볼게요. 예. 됐죠? 프로시저 정했고 호출해 볼까요? 콜로 호출해 보죠. 이렇게 되면은 구구단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 돌아서 인서트가 됐겠죠? 셀렉트 해볼까요? 셀렉트해서 구구 TV를 확인해보죠. 예상대로 잘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단, 1은 2, 2, 4, 3일은 3, 6에서 9단까지 잘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당연히 구구단을 몰라서 만든 건 아니겠죠? 뭐라는 얘기죠? 반복문 사용하는 기법을 요 예제를 통해서 잘 익히시라는 의미로 요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 처리하는 거 해볼까요? 교재 423페이지입니다. 423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제를 보고 가죠. 바로. 자, 우리가 오버플로가 나는 건 이제 디클레어하고 핸들러 기억나시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 오류를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이 기법을 사용해서 뭘 알고 싶냐면요. 인트의 최대 합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나면 오버플로 날 때까지 인트에 그러면 오버플로 나기 바로 직전의 합계 그러니까 오버플로가 나기 바로 직전의 합계니까 인트형으로 가능한 합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숫자까지 합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1, 2, 3 다 쭉 더해서 그러면은 언제 오버플로 나냐 1, 2, 3 다 쭉 더해 하나 더 1, 2, 3 다 쭉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면은 인트형 타입의 오버플로가 나는지 이거를 지금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걸 핸들러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핸들러를 통해서 아까 이렇게 지금 볼게요. while문으로 무한루프예요. while true do 하면은 무한루프 도는 건데
세이브와 합해서 뭐냐면은 이제 오버플로 나면은 오버플로 직전에 합계를 알아야 되니까 합계를 세이브합에 넣고 합은 뭐죠? 0부터 1부터죠. 1도 하고 2도 하고 3도 하고 계속 더하는 거예요. 합계에다 계속 더해내서 언젠가는 오버플로가 나겠죠? 오버플로가 나면은 이제 왜 합이 인티형이니까 그렇죠? 합이 인티형이죠. 오버플로가 나오면은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원래는 그냥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1264가요 오버플로가 나오는 그 코드예요. 오류 코드예요. 오류 코드 오버플로가 나면은 이거를 실행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되셨나요? 자 정의하고요. 됐죠? 정의하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좀 기다리면 이렇게 오버플로가 이렇게 나네요. 보시면 합계가요 2147450 그러니까 사실 21억까지 대충 되죠. 21억 가까이 됐고요. 어디까지 더하면 오버플로냐면 65536 더하면 오버플로가 나네요. 65535까지는 그러면 오버플로가 안 난다는 얘기죠. 1, 2, 3, 4 쭉 더해서 65536까지 나면 오버플로가 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오버플로 자체도 뭐 연습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알게 오류 처리하는 거죠. 에러 핸들링 하는 거. 그 기법을 여기서 잘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저장 프로시저가 뭐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해됐죠? 저장 프로시저 만든 게 뭐뭔지 그 내용을 이름과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쿼리문으로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걔를 조회하면 돼요. 인포메이션 스키마에 루틴이라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 테이블에 루틴 네임이랑 루틴 데피니션 얘를 조회하면 돼요. 지금 얘가 우리 같은 건 SQLDB 안에 프로시저를 조회하겠다.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다 나오죠?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만든 지금 저장 프로시저 그렇죠? 그리고 저장 프로시저의 내용 이렇게 코드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파라미터가 안 보여요. 얘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입력 파라미터, 출력 파라미터 지정한 애들 있죠? 걔네들까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장 프로세스 이름과 내용만 보이니까. 그러면 출력 파라미터까지 아예 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DB를 줘야 돼요. 다른 DB가 이제 보시면 자, MySQL DB 이것도 시스템 DB거든요. 이 시스템 DB의 PROC 테이블을 조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리스트랑 바디 이걸 조회하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저 프로세서 3 있죠. 이거의 파라미터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이름까지 주고 조회를 하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블랍이나 나오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오픈 뷰, 인 뷰어 이렇게 하면 내용 나오죠. 텍스트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보여줘. 파라미터가 입력 파라미터 우리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도 볼 수 있고요. 바디도 역시 오픈 뷰, 오픈 밸류 하면은 본체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create, show create 프로시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면 아예 코드가 전체가 보일 거예요. show create 프로시저하고 sqldb.delete 프로시저 하면 이 프로시저가 없네요. 없으니까 우리 아까 만든 거 요거 하죠. 유저 3 하죠. 뭐 이렇게. 요 프로시저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실행 보이죠? 그럼 여기서 create 프로시저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역시 open value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시점이 나오죠. 요거는 사용자나 이런 건데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기본 값이니까 무시하시고 프로시저 이름 쭉 나오죠. 그리고 입출력 파라미터 그리고 본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사실 이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상세 내용이나 파라미터는 나머지 두 개 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끔 잊어먹어가지고 나중에 실제 실무에서도 가끔 잊어먹는데 지금 우리 교재 424페이지, 425페이지 있으니까요. 지금 뭐 외우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조금 더 다른 주제로요. 우리가 파라미터로 테이블 이름을 전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형식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보시면 이제 테이블 이름을요 입력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이 값을 넘겨받고 싶어서 얘를 이제 조회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 테이블을 조회하고 싶으면 여기다 유저 테이블 넘기고 바이트별 넘기고 하면 요 저장 프로시저가 넘겨받은 테이블을 조회하는 것을 만들고 싶은 거죠.
실행해 볼까요? 자, 잘 만들어졌죠? 자, 실행해 볼게요. 그런데 오류가 나죠. sql.tbl 네임을 모르겠다.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안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테이블 이름 자체는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다른 기법을 쓰면 되는 거죠. 저희가 7장 마지막에요. 동적 SQL을 배웠거든요. 그 동적 프리페어 한 다음에 execute 시키는 거 있죠. 그런 기법을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파라미터는 넘겨요. 넘기고 이거 파라미터 받아요. 받는데 바로 셀렉트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아까는 셀렉트 안에 바로 넣으니까 오류가 났죠. 자, 셋에서 변수에다가 이렇게 컨캣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거죠. 셀렉트 별표 프롬하고 띄고 테이블 이름.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니까 셀렉트 별표 프롬 유저 TBL 되겠죠.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퓨어에서 마이 쿼리라고 방금 준비한 이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이잖아요. 이 문자열을 마이 쿼리로 프리페어를 준비한 다음에 execute 시키면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다 했으면 이제 deallocate 시키고요. 해볼까요?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할게요. 호출. 잘 되죠? 테이블 룸까지 잘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약간 교재 오류인데요. 이거 마이쿼리 뭐 도라는 가는데요. 여기 디올로켓 시키는 게요. 마이쿼리를 디올로켓 시켜야죠. 아까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이렇게 뭐 다시 정의 뭐 메모리 약간 차지해서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하면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토어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30분 조금 넘게 했는데요.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아마 직접 코딩하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